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인플로이들한테 보낸 이메일, 그러니까 work from home이죠. 이 리모트 워크, 집에서 일하는 것과 이런 미래 기술, 메타버스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리비안 분해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럴 줄 알았죠. 이미 제가 계속 이런 뉘앙스로 일론 머스크를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럴 거라는 게 이제 확연했는데, 이제 이메일에서 조금 셌던 표현은 to spend a minimum of 40 hours죠 in the office per week. 아니, 일주일에 40시간은 미니멈으로, 저 미니멈이 문제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좀 커뮤니티 보니까 미니멈이었어?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40시간이 그냥 일하는 시간이지, 지금 도대체 저 사람은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걸 바라는 거야?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 없다, 다 나와라 이거죠. 테슬라는 제조회사입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FSD 베타를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쉬지를 못하겠네요. 이야기할 거리는 참 많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잘 전달하냐가 문제인 건데,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참 테슬라는 참 복잡한데, 근데 어쨌든 기본 토대는 제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걸 잘 알고, 지금 이 동네에 재택근무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매니저들 입장은 좀 그렇지가 않죠. 좀 더 친밀감과 보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나와라 이거죠. 다른 회사들 기사들 보면은 심지어는 너 집에서 일해도 되는데 페이컷하고 프로모션 없다, 승진 못한다 이거죠. 좀 페널티 줄 테니까 너 그래도 일할래? 그래도 무쾌하면 난 일하게 해준다, 이런 것도 하지만, 애플이라든지, 제가 구글 얘도 들었죠. 애플에서 구글로 도망갔죠. 집에서 안 일하게 해줘서 3일 나오라고 했다가 강력한 반발. 그리고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 프로그래밍 쪽은 집에서 일하는 게 생산성이 더 좋답니다. 그냥 단순 기사가 아니라, 이거 누가 연구했나 봤더니 학계랑 손잡고, 그래도 물론 100% 완벽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MIT라든지 유니버시티 시카고 좋은 대학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집에서 일하는 게 좀 더 프로덕티브 하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100%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수치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 거에 대해서 아직 회사들은 온사이트로 나오는 거를 필수로 잡 오프닝을 내는데, 지금 사람들은, 특히 IT 쪽 사람들은 한 60%가 fully 리모트 할 수 있는 거면은 월급을 깎든 그만두던 가려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상충되죠, 굉장히. 그리고 더 프로덕티브한. 근데 이 연구를 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체감을 하는 건데, 이 동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미 팬데믹, 코로나 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 동네 토박이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좋으실 수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건데,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놓치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는데, 결국 먼 데다가 집을 사게 되니까 여기서 RV라든지 조그마한 허름한 스튜디오 빌려서 출퇴근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 오버타임을 일하고 목요일 밤에 가든 금요일날 가서 월요일 아침에 온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액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꽤 있거든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혹은 출퇴근이 여기 완전 생지옥입니다. 이 하이웨이 101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다 이렇게 온사이트로 돌아오면,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꽉 막히겠죠. 그러면은 좀 떨어져 있어도 출퇴근 시간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 안 막히면 금방 갈 텐데 거리로 왔다 갔다 2시간은 그냥 날아가고,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려면은 그런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로도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맞긴 하지만 제조업인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제조업인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고, AI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라 그러면 또 회사 분위기가 돌아가질 않겠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은 인력난이거든요. 아직은 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좀 주식이 잘 안 오르죠. 이 동네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C3AI가 오늘 주식이 그냥 확 떨어졌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AI까지 얘기를 할 건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스탁 옵션을 많이 뿌려가지고 돈 조금 주고, 여기 고액 연봉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상황인 게, 저 스탁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식 베이스로 주식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런 걸로 많이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주식도 힘들고,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여기 벌써 기사에도 좀 엑소도스나 이런 것들, 제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는 그런 게 좀 보인다, 조금 걱정이 되는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거인의 어깨에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이득을 톡톡히 보지만, 같이 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타버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히려 메타보다, 페이스북이죠, 거기보다도 더 한층 더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가상 현실을 이제 실제와 이제 연결해서 좀 더 프로덕티브하게 한다라든지, 실제 이게 로봇에 저는 더 프로덕티비티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내가 쓴 이런 글래스든 특수 이런 고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안 그래도 그 인건비 때문에 지금 억지로 좋든 싫든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로봇이 그냥 강제로 투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물류 창고 얘기도 나오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짜 기술력을 자랑한 거지, 그런 물류 창고 로봇들은 사실 제가 아는 스타트업들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조기에 투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모가 은퇴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했죠. 아직 그게 좀 문제입니다. 굉장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이거 로봇이 쓰게 되면은 이거 수리해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해줘야 되죠. 실제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변수가 터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명의 엔지니어로 이 로봇들을 다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로봇 고치랴, 로봇 프로그램을 손보랴, 이래저래 데이터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AI 돌리랴, 결국 이런 걸 투여해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그냥 사람 한 명 고용해서 쓰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인앤아웃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실상은 인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저렴한가가 드러나는 거죠. 로봇이 굉장히 아직 비효율적입니다. 영상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 고장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걸 고장나는 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고장나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의 그 장비들 엄청 다운됩니다. 맨날 테크니션들이 재부팅하랴, 그거 다시 수리하랴, 다른 거는 고쳐주랴, 그런 것 때문에 돈이 훨씬 들어가거든요.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반도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장비들이 자동화하는 걸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지,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는 이 로봇 관리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와 실제로 지금 이런 단순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렌즈가 아니라 이제 메타하다 보니까 이게 메타 서페이스거든요.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했어서, 이것도 나노 패터닝이다 보니까 이런 패터닝으로 우리가 빛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렌즈가 아니라 나노 패턴을 깔게 되면요, 이 머티리얼, 이 금속이라든지 옥사이드의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머티리얼과 그리고 두께, 피리오디시티, 그러니까 주기, 그리고 이거 미스, 그 다음 하이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빛이 폴라라이징이 되거든요.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웨이브 가이드를 쓸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렌즈로 하던 일을 나노 패터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빛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루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메타버스 고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렌즈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고화질의,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렌즈에서 생겼던 왜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 더 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을 지금 꽤 학계에서는 이런 옵티컬 필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버드의 카파소 교수님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양산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용도보다는 눈에 현실적인 가상현실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려다 주면은 로봇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work from home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택근무, 생산직도 좀 어느 정도 좀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로봇도 엄청 이제 미국에서 투여가 되는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본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에 저런 닥쳐있는 문제들. 그리고 젠슨 황은 뭐가 됐든지 4년, 5년 안에 이런 AI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피한다. 무조건 침투한다라고 계속 강력히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곧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엔비디아의 모든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지금 서버용 ARM 베이스 CPU라든지 AP 뭐 다 지금 그 베이스를 지금 엔비디아가 다 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뭐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비되려고 제가 이 C3 AI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식이 장후에 21.73%나 날아갔는데 이게 가이던스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좋은 인재를 뭐 잡기 위해서 스탁옵션 뿌리는 거 이미 지겹도록 얘기를 했지만 가이던스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결국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으려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실제 투여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이거 1년치 그래프 보면은 뭐 마이너스 60% 70% 팔란티어 뭐 장난 아니죠. 생각보다도 시장에서는 조금 쉽게 보여지진 않는다는 것도 단기간 내에. 물론 이제 젠슨 왕은 4년 5년이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게 현실 이제 양산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 과연 테슬라가 테슬라 법과 이런 거를 결합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든지 리얼월드 AI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여기서도 먹힐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좀 이런 지금 벽에 인재적인 면에도 부닥쳤다. 꼭 집에서 일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도 얘기했듯이 너 집에서 일하는 척? 하는 보이는 척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프로덕티브하다라는 연구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양쪽 면을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근데 참 무섭대요. 다시 봐도. 40시간이 미니멈이다. 뭐 본인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저렇게 잘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먼로 할아버지가 깐 건 아니고 거기 팀이 리비안을 깠거든요. 똑같이 이제 분해를 했는데 아이고야 이거 보고 나서 뭐 댓글 반응도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실제 이 리뷰하신 두 분도 평이 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싫은 면도 있지만 뉘앙스는 너무 이 케이블 보십시오. 이미 현기증이 살짝 이걸 어떻게 양산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댓글 반응도 비슷하고요. 안정적인 측면이나 뭐 잘 설계한 면도 있지만 아직 이 컴플렉시티가 장난이 아니더라.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 테슬라 모습이 생각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게 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역시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들도 단순화되고 이러지. 제가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옛날에 한 1년 전인 벌써 시간 참 빠르네요. 그때 이 리비안이 이런 생산 라인에 요소에 배치하는 인재들이 그래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그냥 갖다 쓰는 게 그런 구조로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게 용이하긴 했겠죠. 빨리 만들려면은. 그렇지만 현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산이 더 더뎌지는 것 같고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최근에 좀 인력 조정을 했죠. 좀 하루빨리 단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게 후발주자라고 빨리 쫓아가는 건 옛말입니다. 이거 아마 단순화하려면은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여파님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